지금 출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아마 최근 뉴스 헤드라인을 보시면서 되게 묘한 기시감이나 피로감 같은 거 느끼셨을 겁니다.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쏘다리잖아요. 맞아요. 테크 기업들 대규모 해고 소식 나오고 바로 그 뒤에 또 엄청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출시 기사가 붙고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죠, 정말. 네, 이런 홍수 속에서 우리가 아주 본질적이고 좀 서늘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모조리 빼앗아 갈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생각이죠. 그렇죠. 기술 발전 속도가 이게 경이로움을 넘어서 약간 두렵기까지 하거든요. 미디어가 그리는 미래를 보면 당장 내일 내 책상에 로봇이 앉아 있을 것 같고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두려움의 실체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핵심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최근 IFN 뉴스에서 다룬 심층 기사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죠.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최신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많았죠. 네, 오늘 저희 논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든다, 아니다, 이런 일차원적인 공포를 넘어설 겁니다. 실제 데이터가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는 진실. 그러니까 오늘 이 심층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일자리의 채용 형태와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이 거대한 트렌드를 여러분 눈앞에 아주 선명하게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시야를 좀 넓혀서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더 큰 그림이라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지금 아주 익숙한 역사의 반복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과거 1980년대에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PC가 처음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혹은 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전 세계 기업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시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난리가 났었죠? 네, 그때 대중과 미디어의 반응이 지금이랑 정확히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화이트 칼라 노동의 종말이 왔다. 이렇게 외쳤죠. 타자수분들 일자리 다 잃고 우편 시스템 무너진다고 엄청 패닉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기는커녕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이커머스, 디지털 마케팅 같은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열렸죠. 오히려 파이가 커진 거네요. 네, 딜로이트 보고서가 바로 이 지점을 냉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이번 AI 혁명 역시 이런 거대한 기술 혁신의 자연스러운 흐름 중 하나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대중들은 늘 이번엔 다르다고 하지만 진짜 그런지 냉정한 데이터의 눈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자면 사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들이 주로 단기적인 해고나 좀 자극적인 위기에 집중하잖아요. 클릭을 유도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거시적인 노동구조의 변화라는 진짜 시그널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최근 뉴스에서 빅테크 해고 소식 들으시고 AI가 코딩도 하고 기획도 다 하니까 사람을 자르는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시기적으로 묘하게 맞물려 있긴 하죠. 챗GPT 등장 시점이랑 감원러시가 겹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IFN 뉴스와 딜로이트 분석을 교차 검증해보면 이 둘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묻는 건 정말 심각한 오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러시는 AI 열풍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진짜 원인은 AI라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럼 진짜 원인이 뭔가요?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죠. 2020년,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테크 기업들이 제로금리와 비대면 특수라는 엄청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때 돈이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그렇죠. 이때 기업들은 미래의 성장을 앞당겨서 반영하면서 인력을 정말 말 그대로 과도하게 빨아들였습니다. 경쟁사의 인재를 뺏기지 않으려고 일단 뽑고 보는 인재 사재기, 즉 탤런트 호딩 현상까지 벌어졌죠. 일단 데려다 놓고 일은 나중에 주자 이런 식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대규모 해고는 그 비정상적으로 팽창했던 조직을 다시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뼈아픈 조정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 2년 동안 금리가 엄청 가파르게 오르고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심했잖아요. 자금줄이 마르고 투자자 압박이 커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증명하려고 군사를 빼야만 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직원을 자르고 그 자리에 AI를 앉힌 게 아니라 긴축 경영을 위해 인력을 줄이는 과정에 우연히 AI 붐이 겹친 거죠. 팬데믹 후폭풍을 AI가 일자리를 도륙하는 걸로 오해했던 거군요. 근데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보고서에 나온 수치들을 보면 우리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수치들이 꽤 충격적이었죠. 네, 2022년 말, 그러니까 대중의 AI의 위력을 본격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한 이후로 미국 고용 데이터를 보면요. 관리직, 전문직, 영업직, 그리고 AI에 가장 먼저 대체될 거라고 했던 사무직 일자리가 줄어들기는커녕 무려 300만 개나 증가했습니다. AI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거라고 대중이 얄팍하게 서사를 만들었던 직업들의 실제 통계 말이죠. 맞아요. 코딩하는 AI 나왔을 때 개발자들 당장 길거리나 앉을 줄 알았잖아요.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는 오히려 약 7%가 증가했습니다. 더 극적인 건 법률보조원 패럴리걸 데이터입니다. 아, 수만 장짜리 판례를 AI가 몇 초 만에 요약해주니까 끝났다고 했던 그 직업이요? 네, 법률 문서 검토가 주업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법률 보조원 수는 무려 21%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1%나요? 근데 잠깐만요. 이걸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 개발자가 7% 늘어난 건 기업들이 지금 당장 자체 AI 인프라 구축하고 API 연동하느라 일시적으로 사람을 싹수리한 결과 아닐까요? 장기적으로는 AI가 코딩 다 하면 결국 줄어들 거라는 비관론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단기적 급증 가설을 의심하고 검토했죠. 하지만 딜로이트의 심층 분석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본질 자체가 코드 작성에서 시스템 설계와 문제 해결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적인 변화라 일어나는 거군요. 네, 과거에는 100줄의 코드를 직접 짜야 했다면 이제 AI가 1초 만에 뱉어내죠. 그럼 코딩에 드는 시간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럼 개발자 일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들이 동시에 가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프로젝트가 폭증하니까 AI가 짠 코드를 검토하고 전체 아키텍처를 기획하고 보안을 책임질 상위 레벨의 개발자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제본스의 역설이랑 똑같네요. 19세기에 증기기관 효율이 좋아져서 석탄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쓰는 바람에 전체 소비량이 폭증했던 거.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법률보조원 21% 증가도 똑같은 맥락이겠네요? 문서 검토 비용이 줄어드니까 로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그 많은 사건을 관리하고 기획하려면 결국 인간 직원이 더 필요해진 거고요. 맞습니다. 기계가 일을 빼앗는 게 아니라 기술 발달로 산업의 파이가 커지면서 고용을 견인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심층 분석의 핵심 트렌드 전환점이 바로 여기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 결코 일자리의 양적 감소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진짜 혁명은 일자리의 채용 형태와 구조 변화입니다. AI가 직무를 통째로 증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책상에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대신 우리 업무의 질적인 성격을 통째로 바꿔놓죠. 인간의 반복 업무를 확 줄여주고 대신 판단, 기획, 관리 역할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법률보조원처럼요? 그렇죠. 과거엔 종이 문서에서 키워드 찾는 단순 업무가 핵심이었다면 이제 그건 AI가 완벽하게 하죠. 대신 보조원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 맥락을 판단하고 재판 전략을 기획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고부가 가치 역할로 직무 자체가 진화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 노동의 굴레를 끊어준 자리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채워지는 거네요. 내 직무를 지키려고 기계랑 싸우는 게 아니라 기계를 다루는 관리자로 나의 레벨업이 강제되는 거고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이런 기존 직무의 진화뿐만 아니라 아예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직무들이 탄생하면서 고용 구조를 재편하고 있더라고요. 데이터 라벨러, AI 엔지니어, 그리고 최고 AI 책임자, CIO 같은 직함들이요. 네, 그 순환 구조를 봐야 합니다. 사실 데이터 라벨러라고 하면 예전엔 사진에서 신호등 네모박스 치는 단순 알바 같은 걸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보고서에서 말하는 데이터 라벨러는 그런 단순 작업자가 아닙니다. 고도로 훈련된 AI 모델이 인간의 의도와 윤리 기준에 맞게 답변하도록 교정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른바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 RLHF 전문가들이죠. 아, 거기에 현직 의사나 변호사, 전문 작가들이 투입된다는 그거요? 맞습니다. AI가 내놓은 법률 자문이나 의학 진단을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고 교정해야 하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고소득 지링 노동이 탄생한 겁니다.
최고 AI 책임자, CIO라는 직무도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요즘 링크드인 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이게 그냥 기존 IT 부서장이 명함만 바꾼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들은 비즈니스 전략가에 가깝습니다. 기업의 어떤 부서에 AI를 도입해야 수익성이 극대화될지, 마케팅 카피라이팅이나 HR 채용 스크리닝에 어떻게 접목할지 기업 전체의 가치샷을 재설계하죠. 기술 자체보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농경시대에 트랙터 발명됐을 때 일꾼은 줄었어도 트랙터 정비공, 할부 금융 전문가, 대규모 농장 관리자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파생된 거랑 똑같네요. 완벽히 일치하는 구조적 순환입니다. 전체 파이는 줄지 않고 그 파이를 만드는 레시피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전체 고용 총량이 유지된다는 이 거시적인 데이터가 지금 듣고 계신 개개인에게 무조건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전체 일자리가 안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개인이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료에 인용된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시장 전체는 성장해도 개인 단위에선 엄청난 양극화가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엑셀에 손으로 데이터 입력하고 단순 요약만 고집하는 사무직 종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겠죠. 네, AI에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다른 동료에 의해 시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변화의 진짜 핵심 지표는 일자리 증감이 아니라 개인의 적응 속도에 있다는 걸 강력히 시사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렌즈를 완전히 바꿔야겠네요. 단기적인 지표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의 AI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무한대로 확장해주는 외골경 로봇, 그러니까 아이언맨 수트 같은 거예요. 이 수트를 입고 날아다니는 법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생산성과 보상이 주어지겠지만 끝까지 맨몸으로 뛰겠다고 고집하면 이 파도에 휩쓸려 버리겠죠. 도구의 진화가 곧 직무의 진화로 직결되는 시대니까요. 내가 속한 산업군에서 AI가 내 반복 업무를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는지, 그 절약된 시간에 어떤 기획을 얹을지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회사가 떠먹여주길 기다리면 안 된다는 아주 묵직한 경고네요. 자, 이제 오늘 나눈 논의를 깔끔하게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한 자료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팩트는 하나입니다. AI는 사람을 지우는 단순한 지우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의 기준 자체를 새롭게 재설계하는 도구입니다. 네, 감소가 아니라 역할 재편입니다. 맞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이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가 아니라 나는 이 새로운 일의 구조와 변화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방금 AI가 모든 반복 업무를 처리하고 인간에게 기획과 판단만 남겨줄 거라고 했죠. 듣기엔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그 올바른 판단력은 어디서 길러집니까? 보통 신입사원 시절에 수천 줄의 엑셀 데이터를 정제하고 단순 오타를 잡는 그 지루한 반복 업무 과정에서 맥락을 파악하고 기초를 쌓거든요. 아, 이른바 짬바이브라고 하죠. 구르면서 배우는 거. 네, 그런데 만약 AI가 그 밑바닥의 단순 업무라는 경험의 사다리를 완전히 치워버린다면 신입사원이 기초를 배우던 그 1단계 사다리가 사라진 시대에 여러분은 자신의 그 훌륭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도대체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훈련하고 시장에 입증하시겠습니까? 와, 이 질문 진짜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사다리가 끊어진 시대에 스스로 날개 다는 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군요. 이 무거운 숙제에 대한 정답은 아마 내일 아침 출근길이나 지금 당장 하고 계신 업무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찾아내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멈춰서서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계속 질문하는 여러분의 그 탐구하는 태도야말로 AI가 복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계속 배우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훌륭한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